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괜히 허전하고 예전보다 쉽게 잠이 안 오시지 않나요? 실제로 국내 중년과 노년층의 60% 이상이 정서적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균형은 근육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관리하면 강화되고 방치하면 약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정서 안정 루틴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죠. 특히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이유 없이 우울한 분들에게 말입니다. 한국노인정신의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도 안 되죠.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서적 문제를 나이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어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큰 수술 후 회복기에 심한 불안감과 무기력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5분 감정 루틴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창문을 열고 1분 동안 하늘을 봅니다.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죠. 비가 와도 구름이 껴도 그냥 하늘을 봅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에 따뜻한 물을 대고 심호흡을 3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종이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쓰죠. 네 번째는 하루 한 사람에게 잘 지내냐고 문자를 보냅니다. 이 단순한 루틴 덕분에 불면이 사라지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효과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죠. 국제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5분의 자기인식, 루틴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평균 27% 줄였다고 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루틴의 순서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게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죠. 따뜻한 물로 하는 심호흡은 구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요. 몸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감사일기는 뇌의 긍정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처음엔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이불, 맛있는 밥, 건강한 하루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사회적 연결감을 만듭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마음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정기적 후 정서 훈련을 한 그룹은 우울감 감소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마음은 단련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정서도 습관이거든요. 조금만 반복해도 안정의 근육이 자랍니다. 저는 70대 어르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65세부터 명상과 감정일기를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마음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8주간 마음 챙김 훈련을 받은 노년층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해마 부위가 실제로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노년기 우울증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연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방에 투자하는 비용은 극히 적죠. 왜 병이 생긴 후에만 치료할까요? 미리 마음을 관리하면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루틴을 3일 하고 그만뒀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불면과 짜증, 외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마음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육통이 지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처음 2주는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회복 중이라는 신호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일주일째였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감정 일기를 쓰면서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죠. 왜 내 삶엔 감사할 게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듯이 마음도 그렇다고 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더 아플 수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목표를 낮췄습니다. 하루 5분이 힘들면 3분만 하자고 생각했죠. 신경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습관 형성에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변화는 더 빨리 올 수 있대요.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첫 변화를 느낀다고 하죠. 저도 정확히 18일째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3주차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하늘이 예쁘게 보였고 커피 향이 반가웠어요. 아, 이게 평온이구나 싶었죠. 그 이후로 저는 정서 안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루틴의 누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매일 10분의 마음, 루틴을 30일 지속한 사람은 행복감이 40%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회복력은 작지만 꾸준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평소 새벽 2시나 3시까지 뒤척이던 제가 11시면 잠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았죠. 수면제를 먹어도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대인관계였어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집니다. 친구들도 제가 밝아졌다고 하더군요. 표정이 부드러워졌대요. 저도 느낍니다. 예전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편하네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서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 3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 개선이 두드러졌죠. 이게 바로 정서 안정의 파급 효과입니다. 첫 번째 팁은 감정 온도 체크하기입니다. 감정을 인식하면 뇌의 편도체 과열을 줄일 수 있죠. 하루 3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하고 말입니다. 괜찮아라고 넘기지 말고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5도, 점심엔 7도, 저녁엔 6도 이런 식으로요. 이걸 기록해두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알 수 있죠. 정서 자각 훈련을 한 사람은 불안 감소율이 35%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감정 덮개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과 촉감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수건을 가슴에 올리고 3분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수면 전 이 루틴을 일주 유지한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평균 22% 개선됐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 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약물 없이도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시는데 부작용도 있고 내성도 생기죠. 하지만 이 방법은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팁은 감사 3줄 일기입니다. 긍정적 회상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죠. 하루 끝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아도 좋습니다. 억지로 긍정을 찾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제 감사 일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따뜻했다. 점심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동네 고양이가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것들이죠. 2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우울 점수가 평균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감정 친구 만들기예요. 사회적 연결은 우울 예방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괜찮아보다는 요즘 어때처럼 대화형 질문을 던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을 감정 친구 데이로 정했어요. 그날은 꼭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만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죠. 사회적 유대가 높은 그룹은 정서 안정 지수가 1.8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연결입니다. 감사 일기는 자신과의 연결이고 감정 친구는 타인과의 연결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팁은 자기 위로 문장 정하기입니다. 자기 긍정 언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의 불안 반응을 줄이죠.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같은 문장을 정해 반복하세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어야 합니다. 저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문장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말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자기 위로 루틴을 4주간 실천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45%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감정 온도를 하루 3회 체크하고 따뜻한 수건으로 심호흡 3분 하기, 감사일기 3줄 쓰고 주일에 감정 친구와 대화하기, 그리고 자기 위로 문장 1개 정해두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서 안정은 거대한 변화가 아닌 작은 루틴의 반복입니다. 하루 5분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피로보다 깊은 평온의 근육이 생깁니다. 오늘도 잘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음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챙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